시작!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번에 티처스 촬영하셨는데 받으셨을 때 소감과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 소감이라든지. 아니, 그 촬영 섭외 요청이 오셨는데 이제 목동에서 가장 그 유명한 또는 목동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원장님과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아이의 그런 상황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매우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눠가지고 된 것 같아요. 나는 입시를 상담할 때 등급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커트라인이라든지 뭐 등급이라든지 이 학교 몇 등급이면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특별한 이야기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받았을 때 또는 누군가를 상담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이 친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단순히 등급을 얘기하면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나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갖고 와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친구를 파악하고 삶을 파악하고 과거에 1, 2, 3학년 때 삶이 어땠는지를 좀 파악하고 교과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생활기록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면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현재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걸 제대로 내가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어떤 계기나 동기가 돼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너 2등급 받으려면 노력해야 되고 이 등급을 받아야만 그 대학에 무슨 과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너무 뻔한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하다가 그냥 내 방식대로 어떤 이 친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 라는 생각으로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너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이렇게 저희들끼리 촬영할 때도 떨리는데 네. 방송은 더 그렇잖아요. 좀 긴장되긴 하는데 그냥 너무 상담에 이제 몰입을 하면 주변 의식을 잘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담은 또 일이시니까. 네, 상담하는 거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리얼이었죠. 그럼 촬영 다 마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을 잘 어떤 사례로 녹여낸 것 같다. 단순히 등급으로만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러했고 현재 이러하고 미래는 어때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계획하는 그런 과정을 잘 알려준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촬영이 이제 다 되고 이제 조만간 방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당사자로서 기대되는 지점? 기대되는 지점? 있어요. 있어요? 네, 좋다. 있어요. 보통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어떤 숫자로 수치로 제시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아이만의 스토리와 과거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환경,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동요시킬 수 있었다?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숫자로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랬고 그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고 그래 현재 그래서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 다 인과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깨닫고 지금 현재 내가 뭘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조금 본질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상담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걸 봐주는 사람이고 그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상담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죠.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나에게 상담을 온 그런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친구만의 어떤 나에게 오는 이런 친구들만의 그 스토리, 이 아이의 과거, 이 아이가 해온 어떤 역할들, 활동들, 그리고 왜 이걸 해왔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학습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총집합,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종합하고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거가 중요하다고 전 봐요. 그래서 이 아이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아이의 컨셉을 잘 예리하게 끄집어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상담을 할 때. 그래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마다 프로그램 이야기는 물론 같겠지만 아이에 대한 어떤 문제 상황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아이에 대한 어떤 특이점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모든 아이들이 저를 만난 아이들 모든 아이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도 모르는 아이의 특징을 선생님이 찾아내서 알려준다. 이런 걸 상담의 네, 포인트죠. 포인트로. 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다 미세하게나마 다 느끼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특장점인지 그게 내 강점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그냥 1, 2, 3학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나 어떤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의미한 너가 왜 그랬을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시해주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다. 난 정말 그래요. 라고 하는 거를 그 그림을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정리정돈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너무 속 시원히 그걸 말해주니까 진짜 종종 선생님 죄송하지만 뭐 보러 온 것 같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뭐 보러 온 것 같습니다 하면 네 어머니 제가 잘 찾아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강점. 그래서 저희 항상 슬로건이 아이의 특장점, 컨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기부를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저의 이런 강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좀 특화된 것 같아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는지 살짝 듣고 싶은데. 노력. 맞아요. 어떤 노력, 어떤 준비. 저가 그런 걸 잘 보는 이유가 그냥 내 강점이야. 내 강점을 내가 잘 아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내 장점을 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좀 상담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과 준비를 어떻게 해왔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네네. 인생 자체가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사색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그거를 고찰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 수 있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거를 굉장히 저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법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다 적용했고 찾아냈고,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런 제안들을 해왔고 그런 결과들을 내왔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아, 다 됐다, 이거를 다 나도 성장시켰고 나도 방법을 찾아냈고 모든 게 다 체계화가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던 그 결심이 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 수십 년간을 계속 검증해오고 확인해오고 큰 틀을 그려왔던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돌아와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계속 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준비를 해왔고, 노력은 뭐랬냐면 엄청 많은 아이들을 상담했죠. 엄청 많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엄청 많은 어머님들을 만났고 엄청 많은 엄마들 앞에서 계속 강연을 해오고 소통해오고, 근데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엄청 많이 봤죠.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보는 것처럼 저 역시 많이 봤죠. 근데 그냥 가르치고 끝나고 하는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무슨 문제가 있지?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생활기록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고 그걸 분석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진짜 엄청 많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수를 제가 모르겠으니까. 완성에 다다를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또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많이 축적된 노하우나 경험치, 그 다음에 안목, 그 다음에 어떤 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 종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유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왔죠. 연습이 아니라 실전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거죠.